테슬라의 굴욕, 시장 예상을 밑도는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한 뒤 주가가 하루 만에 12% 넘게 하락한 테슬라에 관해 우울한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현지 매체에서는 이른바 M7으로 불리는 뉴욕 증시의 대표적 기술주 목록에서 테슬라가 빠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월가에서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올해 실적 전망치조차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점을 불안 요소로 보고 있다. 지난 24일 장 마감 이후 4분기 실적을 발표한 테슬라는 25일 주가가 12.13% 하락해 182.63달러에 마감했다. 지난해 5월 이후 8개월 만에 최저치다. 테슬라 주가가 연초보다 26.48% 떨어지는 동안 M7이 다른 기업인 엔비디아 주가는 21.83%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도 8.4% 올랐다. 미국 투자 전문 매체 배런스는 최근 칼럼을 통해 2024년엔 새로운 M7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 증시의 시가총액 최상위에 올라있는 M7,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테슬라 중에서 이들이 가장 먼저 제외할 대상으로 뽑은 기업은 테슬라였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도 M7이 다음은 어딜까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7개 기업을 인공지능의 혜택을 많이 받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으로 구분했다. 그러면서 테슬라와 애플을 그렇지 않은 그룹에 포함했다. 이미 테슬라는 주가 폭락으로 시총순으로는 M7에서 밀려났다.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4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구체적인 2024년 목표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투자자의 우려가 커졌다고 보고 있다. 테슬라는 4분기 실적 발표 문서에서 2024년의 차량 생산 증가율은 2023년에 달성한 성장률보다 현격히 낮을 수 있다고만 밝혔다. 실적 발표 이후 컨퍼런스콜에서 나온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발언이 주가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있다. 머스크 CEO는 중국 자동차 회사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무역 장벽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전 세계 대부분 자동차 회사들을 거의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테슬라 실적 발표가 시장의 눈높이를 낮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키움증권 황현정 연구원은 전기차 실적 부진과 부정적인 가이던스, 전기차 시장 경쟁 심화가 단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봤다. 상법은 이사가 회사에 대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미국 법을 모델로 해 도입한 것이다. 이사가 이 의무를 위반하면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박주민 의원과 이용우 의원은 이사가 충실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에 기존의 회사 이외에 총주주나 주주의 비례적 이익 등을 추가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혹적인 단어로 구성돼 있어 언뜻 매력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사가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충실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 최근 법무부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에 박수를 보낸다. 이사는 회사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대리인이다. 회사는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이사에게 회사 명의로 회사 통장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만약 이사가 직접적으로 주주를 위해 의무를 다해야 한다면 그는 어쩔 수 없이 주주의 대리인이 돼야 한다.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통장에서 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려는 주주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이에 대해 주주가 회사의 소유자이므로 회사 통장에서 돈을 꺼내 이사의 보수를 지급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반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상법은 명문으로 주주가 회사의 소유자라고 정한 바가 없다. 주주는 회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종잣돈을 출연한 것밖에 없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소유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이해관계는 갖고 있지만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지 못한다.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인 것이다. 따라서 이사로 하여금 회사 재산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는 주주에게까지 충실 의무를 부담하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강요에 지나지 않는다.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생소한 개념은 아니다. 상법은 주주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해 회사가 배당액을 산정하고 신주를 배정할 것을 정하고 있다. 소수주주 보호를 위해 다양한 소수주주권을 마련했다. 주식회사가 민주주의라는 근대 정치체제에서 영향을 받다 보니 주주들의 의사결정에는 주식의 보유량을 기준으로 하는 다수결이 적용된다. 특히 회사 경영과 관련해 대주주와 소수주주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다수결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국회에 발의된 상법 개정안은 대주주와 소수주주의 뜻이 다를 경우에라도 이사는 대주주와 소수주주 각각의 뜻을 충실하게 받아들여 행동하라는 것으로 읽힌다. 만약 이사가 대주주의 의사대로 업무를 집행할 경우 소수주주에게 책임 추궁을 받을 것이다. 반대로 소수주주가 원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면 대주주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사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매일 동네북처럼 소송에 시달릴 것이고 배임죄 혐의로 법원에 들락날락해야 할 것이다. 사실상 다수결의 원칙이 무력화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회사가 유능한 이사를 유치하려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임원 배상 책임 보험을 들어야 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회사가 지불하는 보험료는 궁극적으로 제품 가격에 전가돼 우리 상품의 국제적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다. 우리의 기업 현실이 외국과 다르다는 명분을 들어 국제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위험한 발상을 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절대적인 다수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이라고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올해 주주총회에서는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개편, 기관 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경영권 분쟁 심화, 개선된 배당 정책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됐다. 29일 아주기업경영연구소가 발간한 2024 정기주주총회 프리뷰에 따르면 오는 3월 본격적으로 진행될 주총에서 이들 4가지 주제가 주목할 만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소는 먼저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 최고 경영자는 기업 경영 전반에 크고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자 추출,
사회이사 포섭, 우호주주 확보 등을 통해 참호를 구축하고 연임을 도모하는 등의 병폐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의 사업 다각화, 신시장 개척 등 경영 혁신을 통한 성과 창출 및 기업 경쟁력 확보는 등한시하고 최고 경영자의 자리 보전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늘 존재하고 있다고 연구소는 짚었다. 이에 따라 큰손 기관 투자자인 국민연금이 기금운용본부 내 지배구조 개선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소유 분산 기업의 지배구조 방향을 제시하기로 했으며, 금융당국은 은행지주 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 관행을 발표하기도 했다. 연구소는 일부에서는 정부 정치권이 소유 분산 기업의 지배구조에 개입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는 결국 기업 내 외부에서 수긍할 만한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최적의 최고 경영자 선임 여부 및 그 과정의 투명성과 정당성으로 좌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소는 2023년 정기주총 결과 주주 제한 안건이 거의 부결됨에도 2024년 정기주총에서 기관 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는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구소는 기관 투자자가 현대엘리베이터, 삼성물산, KTNG, 7대 상장 금융지주 등의 기업을 대상으로 주주 서한을 보냈으며,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주주 제한 안건 상정을 예고했다고 언급했다. 상법에 따르면 주주 제한은 주총일 6주 전까지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상장사가 정기주총을 3월 중순과 하순에 연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 말 2월 초 사이에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소는 일각에서는 단기 투자자를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보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할 수 있다면서, 기관 투자자는 장기 투자자 관점에서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안건을 제안해 가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연구소는 올해 정기주총에서 기업의 경영권 분쟁이 다시금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며, 그 예로 금호석유화학, 한국엔컴퍼니, 남양유업, 한미약품그룹 등을 꼽았다. 연구소는 경영권 분쟁은 기업이 처한 문제점을 해결해가는 긍정적인 과정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며, 분쟁 주체를 둘러싼 이 사진의 경영 전문성과 투명성, 혁신성, 중장기 경영 계획, 법률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전한 지배구조가 구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연구소는 한국 증시의 저평가 원인 중 하나로 주목받아온 배당 절차 개선에 대한 정관 변경 안건이 다수 상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도 최근 2024년 정기주주총회 주요 이슈 자료를 발간하고 배당 등 주주환원 안건,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 이사회 보수 한도 승인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협의회는 행동주의 펀드는 물론 소액 주주까지 투자기업에 관심을 가지면서 주총에서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나 주주 제안을 하고 있다며, 기업은 주주가 납득할 수 있는 정책 및 시스템을 마련해 지배구조 보고서, 사업 보고서, 자사 웹사이트 등을 통해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